드디어 이번 미스터트롯의 콘서트 아주 상세한 이 기사 후기들이 빗발쳤습니다. 푸른 산호초 펑크룩 미스터트롯 콘서트 트로트 공연에 틀을 깼다. 드디어 제가 이제 사진과 함께 완벽한 리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김없이 조회수 때문에 이 기사가 뜨자마자 득달처럼 저와 똑같은 리뷰를 하고 있는 참 내로남불이죠. 자, 내로남불이 뭔지는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기차는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용빈 가수부터 해서 손비나 가수, 천록담 가수, 최혁진 가수, 춘길 가수, 최대명 가수 쫙 이렇게 6명의 모습이 탁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성료했거든요. 뭐라고 설명이 됐냐? 굉장히 콘서트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자분들을 콘서트에 많이 초대를 해서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전국적으로 성료할 수 있도록 아마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대 위에서 암전이 거치고 푸른빛 핀 조명이 두 남자에게 꽂힌다. 의자에 앉아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미스터트롯 3의 진 김용빈과 전자 키보드 건반 앞에 앉은 피트맨, 피아노 치는 트롯맨인 크리스 영. 김용빈의 검은 의상에 화려하게 수놓은 크리스탈 조명을 받으며 별처럼 빛나자 절친 크리스 영의 손가락이 은하수처럼 건반을 수놓는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바로 패티김의 이별을 노래했다. 김용빈은 박현진 작곡가의 말처럼 구불구불한 길, 바른 길, 오르막길 같은 노래의 길을 알고 청중을 안내했다. 크리스 영은 김용빈의 감정선에 따라 박자를 조율했다. 마치 수년간 공연하며 호흡을 맞춰온 듯 김용빈의 노래는 건반의 다층적인 화음과 결합하여 때로는 시를 낭송하듯 거룩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중후함으로 좌중을 압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무대로 펼쳐진 김용빈 가수의 이별 노래입니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격적이었다라고 해요. 크리스 영의 소원이자 김용빈의 바람이기도 했던 이 건반과 노래의 합동 무대는 기존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물론 여느 트로트 공연에서도 보기 힘든 연출이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셨던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보고 두 사람에게 감사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트로트의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또 한 번의 고급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가 아니라 뭐 댄스 트로트, 발라드 트로트, 락 트로트가 아니라 정통 트로트지만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굉장히 트로트 자체를 고급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푸른 산호초의 현란한 골반 댄스, 김용빈의 변신. 이거 뭐 대단했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공연은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눈길을 끈 건 김용빈의 변신이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푸른 산호초. 이 노래의 모습을 드디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해서 가수 생활 22년 차에 접어드는 요즘이 여러분 덕분에 가장 최고로 행복하다라면서 콘서트의 문을 연 김용빈 가수는 탑6의 개인곡 무대가 끝난 뒤 남색 세일러 카라 디자인의 흰색 상의에 남색 반바지를 입고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본의 1980년대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 무대를 연출하기 위해서였죠. 김용빈 사랑해가 엄청 많이 울려 퍼졌는데, 자, 뭐 제가 요구할 때 이게 뭐 엄청 스포일러다, 엄청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초를 치네 막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있었죠. 근데 보십시오. 푸른 산호초 무대가 이미 나오고 난 뒤입니다. 이게 만약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끝난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미 라이브로 했을 시점에 스포일러와 관계가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이 사진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사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같은 무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기사에서 왜 이걸 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이에요. 제작사에서 왜 기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콘서트에 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과 글로써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상세하게 리뷰는 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스포일러였나? 현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포일러와 1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콘서트가 끝났다고 해서 공개를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이 무대 모습이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 앞으로 12개가 남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무대 나올 거 생각하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논리 자체가. 자, 하지만 계속하여 이 상세한 리뷰를 보면 경연에서는 주로 묵직한 곡을 선보이며 상큼발랄한 무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공연 중에는 발랄 용빈이 각오한 듯 내면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메들리곡 돌리도에선 현란한 골반 돌리기를 선보이는가 하면 머리 위로 올리는 커다란 손 하트와 손 키스를 쉴 새 없이 선사하며 방방 날아다닌 겁니다. 이 공연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선사한 김용빈은 멤버들이 달려온 길을 보여주는 듯한 마음을 담아 앵콜곡을 불렀는데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들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탑6의 노래 경력이 도합 100년이라고 합니다. 관록과 내공이 빛난 3시간의 콘서트.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이 100년 중에 22년은 바로 김용빈 가수의 경력이 다 차지했다라는 게 한 번 더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들도 그렇고 콘서트의 어떤 흐름도 김용빈 가수를 주축으로 많이 진행이 됐지만 문제는 일요일 이틀차 공연 때부터 뭐 노래 분량에 대한 이야기, 김용빈 가수가 넘어질 뻔해서 뭐 경호원이 추가된 이야기, 그 관객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어떤 의혹들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콘서트의 공연은 굉장히 틀을 깼습니다. 여기 보면 탑6 멤버들이 각자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소감 내용만 봐도 얼마나 이들이 좀 이번 공연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총 30여 곡으로 3시간이 넘는 공연을 하루 2회씩 소화를 해낸 겁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곡, 단체곡, 메들리 안무 연습까지 멤버 전원이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근데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찾아본 영상에 따르면 이들이 공연을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근데 그 피곤한 순간에도 콘서트장 밖에 팬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손을 흔들고 다 같이 축하하고 또 그것에 이 많은 멤버들이 힘들었던 또 피곤함을 잊은 채 호응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탑6 멤버들이 이 탑7, 탑6 멤버들이 정말 이 무대 위에만 올라가면 날아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비나 가수는 개인곡과 신곡 무대는 물론 함께 했었던 우리 집, 자기야 메들리곡까지 선사를 했어요. 근데 이 손비나 가수의 이 개인 무대도 많았었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오면서 사실 팬덤 간의 충돌이 있을 뻔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탑6 멤버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비방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다행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짱을 팍 드러내는 이런 공연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서울 콘서트 첫날이었던 29일 데뷔 100일이 된 신인 가수다라며 천록담은 자신을 소개했고 첫 공연도 마지막 공연처럼 다 쏟아부었습니다. 왜 이제야 트로트를 만났는지 늦게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사랑해보겠다 라며 흥을 돋궜고 뭐 객석에서부터 나타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제한강교 무대는 또다시 천록담 콘서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생애 첫 콘서트라고 들떴던 최재명 가수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멘트를 수월하게 했고요. 경연과 공연이 모두 처음이라 부족한 게 많은데 형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멤버들이 얼마나 이번 콘서트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사진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형님들의 노하우는요, 바로 사연을 읽고 신청곡을 라이브로 부르는 코너가 더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춘길 가수가 모세로 변신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최재명 가수도 일요일 공연에서 국악 신동답게 쑥대머리를 즉석에서 뽑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콜 콘서트 때 모습이죠.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김용민 가수의 팬덤 티셔츠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멤버들별로 다 컬러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각자 가슴에 있는 로고가 다른 걸로 놓고 봤을 때 아마 이 TV조선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면서 공식 굿즈가 발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가수는 하늘색, 손비나 가수는 파란색, 요런 식으로 이제 컬러가 배치가 됐고, 가슴에 있는 로고는 아마 이 멤버들이 각자 직접 디자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니까 탑7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새겨져 있다. 제가 예측한 게 맞았네요. 앵콜 공연 때 이렇게 막 인간 기차도 하면서 이 탑6 멤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뜻깊게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여기 보면 업타운 펑크 노래까지 해서 디스코 팝 장르도 너끈히 소화해내는 탑6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고, 말씀드렸다시피 갈라쇼에서 선보였던 신곡은 매 회차별로 돌아가며 선사한다고 합니다. 김용빈 가수의 금수저, 손비나 가수의 땡큐가 이 저녁 공연에 이어졌는데, 일요일 낮에도 천록담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밤에는 최재명의 남자이니까, 그리고 추혁진의 칙칙폭포를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함께 불렀다고 해요. 공연 때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계속하여 신곡이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과거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진행이 되는 어떤 순서도라던가 컨셉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멤버들이 공연을 꽉 채우느냐가 중요하고, 팬들과 함께 3층까지 꽉 차 있는 이 객석을 배경으로 다 같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런 멤버들마다 소감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탑6 멤버들, 사실 탑7인데 남승민 군이 군인이라서 6명만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번 공연 완벽한 성료였다. 근데 이제 나머지 콘서트도 티켓팅이 완판이 되려면 이런 홍보성 기사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고, 뭐 다음 지역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된다고 한다면 그 공연에 대한 리뷰를 저는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나머지 공연이 성료를 할 것이고, 김용빈 가수, 손비나 가수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탑6 멤버들도 콘서트가 성료해야 인기도와 인지도가 상승되고 팬덤이 커지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건 이번 미스터트롯3 콘서트는 아주 대박 성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3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의 이제 첫 시작점이죠. 네, 서울 공연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첫 시작을 이제 끝냈는데, 뭐 사실 실수도 있었고 미흡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콘서트가 어디죠? 진주죠. 진주에서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재명이 빼고는 사실 콘서트 공연을 좀 해본 그렇죠. 사람들이지만 재명이 오늘 진짜 태어나서 첫 공연입니다. 저도 처음이었지만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형들 따라서 다음 콘서트에 더 발전하는 그런 막내 되도록 오늘 이번에 미안하다. 잠깐 막내. 네, 생일이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서울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전국 투어 지방도 많이 저희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네. 많은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민이 형 먼저 하세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자리를 다 채워주셔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진심으로 때.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계속 콘서트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 그리고 재밌는 모습, 그리고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탑7, 승민이가 없는 탑6 콘서트 많이 보러 와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야. 전국 투어 콘서트 화이팅! 많이 예매해주세요. 땡큐. 자, 이렇게 초대박이 난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 다음 콘서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지금 뭐 이 매력 대잔치가 터진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 공개된 사진만 봐도 너무나 꿀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특별 게스트로 남궁진, 유지우 두 사람은 각각 정년, 당신꽃 을 선곡하였죠. 그동안의 근황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무대 끝에 공연 말미에 김용빈의 스페셜 무대가 바로 크리스 영이 반주자로 참석한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던 이별, 감사, 이 두 곡으로 마무리를 했고 탑6 멤버들이 이렇게 환복하여 메들리송을 부르는 앵콜 공연으로 끝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객석을 돌아다니며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며 봤었던 팬들에게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공연이었는데 반대로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사랑만큼 그보다 더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겠다 라는 포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참 뜻깊은 공연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공연의 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 6명의 멤버들을 우리가 콘서트 때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너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찾아보니 TV조선의 편성 정보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4월 3일 목요일 날 드디어 새로운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니까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미스터트롯 3 토크 콘서트 1편, 2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맞습니다. 바로 탑6 멤버들을 다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김용빈 가수부터 손비나 가수, 탑6 멤버들 모두를 볼 수 있는 스핀오프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정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정식으로 지금 딱 편성이 돼서 방영이 확정이 난 건가. 지금 보니까 일반 콘서트 말고는 토크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토크 콘서트 출연하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이미 2주 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 이때까지 있었던 뭐 미스터트롯 2 때도 토크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 3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 토크 콘서트 때 뭐합니까? 과거 사랑의 콜센터와 거의 똑같죠? 가수들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연도 읽고 또 거기에 맞는 노래 무대까지 가지는 이 토크 콘서트가 당장 4월 3일부터 방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탑6 멤버들을 콘서트장에서밖에 못 보나요? 라고 아쉬워해서 하셨던 분들은 콘서트 때는 또 콘서트에 대한 제 리뷰 영상을 또 시청해 주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탑6 트롯맨들의 토크 콘서트를 또 시청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본방사수가
시청률을 올려서 이 가수들의 앞으로의 가요 활동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3 서울 콘서트가 드디어 성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료한 콘서트,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국 콘서트 투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뭐 공연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좀 매우 어렵다라는 점, 또 그 부분은 가셔서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입중계를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다. 요즘 뭐 이 입중계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죠? 박쥐 같은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박쥐 같은 인간이 남을 어떻게든 음해하고 계속하여 저격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탑7 팬분들 중에서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탑7 멤버들끼리 굉장히 우정에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유튜버들끼리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참 답답할 뿐이고, 제가 이렇게 공연 리뷰를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저에 대한 욕을 하는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지. 저는 장담하건대 그자가 무조건 콘서트 리뷰를 언젠가는 한다. 네, 제가 볼 땐 거의 100%입니다. 자, 얼마나 양심에 털이 나 있는 인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길 바라시고, 자, 특히 김용민 가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그런 허위사실 유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수 응원하기도 바쁜데 정신이 없는 거죠. 자, 요번 미스터트롯 3 일요일 공연까지 성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사진으로 시원하게 공개는 못 해드려도 뭐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노래 순서가 어땠는지, 자, 이거는 좀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와 현장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존에 전해드리던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단체곡을 하는 무대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갈라쇼 모습인데, 이 갈라쇼의 무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한 스크린과 무대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좀 유사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 김용빈 가수의 노래 가창력은 뭐 대단했다라는 건 물론이거니와, 특히 김용빈 가수가 지금 1등 진이잖아요. 근데 이 콘서트 제작사 측에서 배려를 좀 해준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부당했다라는 불만도 폭주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김용빈 가수가 무대를 갖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리스 형 가수가 직접 자신의 SNS에 이 김용빈 가수와의 무대를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일요일 이틀차 공연 때도 크리스 형이 함께 했는데, 이 크리스 형이 반주를 하고 김용빈 가수가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별 무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별 무대를 부르기 이전에 특별히 김용빈 가수의 어떤 1등으로서의 이 스페셜 스테이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특별 영상은 아니어도 이번 미스터트롯의 1등은 김용빈이다, 이런 어떤 무대 장치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김용빈 가수의 팬분들은 굉장히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날 때마다, 김용빈 가수 노래 끝날 때마다 앵콜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색이 너무 미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오디션 경연 때보다 노래를 훨씬 더 잘 불렀다라고 합니다. 라이브로 가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크리스 형 가수 역시 현장에서 뭐 피아노도 치고 이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형 가수에 대한 환호가 되게 컸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용빈 가수가 그거를 살짝 질투하면서 본인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자기보다 함성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재밌는 귀여운 질투를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빵빵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드러났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김용빈 가수가 어쨌건 1등이고,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팅 한 분들 중에 제가 볼 땐 상당수가 김용빈 가수를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손비나 가수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김용민 가수만 보러 간 분들 입장에서는 이 단체곡 무대가 적기도 적었고 탑7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스트 가수들도 막 오다 보니까 이 김용민 가수가 사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고 해요. 그럼에도 김용민 가수가 실제로 이 무대에서 이렇게 막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팬 서비스가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용민 가수가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관객석을 돌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막 손을 잡아 끌어서 넘어질 뻔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 콘서트 현장에 가면 이 경호원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콘서트 경호원 이렇게 쳐보면 이 콘서트 현장에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팬분들이 과열되거나 혹시 가수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함께 이렇게 쫙 걷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콘서트 때 특히 이 김용민 가수의 팬분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환호하는 그 숫자도 많았고 그리고 응원봉 숫자만 봐도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김용민 가수에 대한 연호도 앵콜 때마다 계속 쏟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일요일 콘서트 때는 김용민 가수의 이 무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호 인력들이 많이 충당이 됐다.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염려했지만 다행히 김용민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요번에 김용민 가수가 입고 올라온 티셔츠거든요. 근데 이건 뭐 스포일러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딴지거는 그 인성 바닥의 인간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만 여기 보면 YB 김용빈이죠. 강아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이거 나도 김용빈 가수처럼 같은 티를 입고 싶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도 이건 차후에 팬분들에게 판매가 될 굿즈 아이템, 팬분들에게 판매될 공식 팬 티셔츠일 가능성이 한 99%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비하인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강아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 강아지 사진이 바로 주인공이 이겁니다. 근데 보면 김용빈 가수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크리스 형 가수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공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바로 김용빈 가수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삐뚤탄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탄인가 봐요. 뭐 연탄 컬러여서 탄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를 크리스 형이 맡아주기도 한다고 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우정이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이번 콘서트 때 김용빈 가수와 이별 무대를 콜라보로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강아지의 얼굴을 김용빈 가수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 티셔츠를 만들었다라는 지금 썰이 돌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 티셔츠가 언제 판매되냐? 저도 모릅니다. 발매는 되냐? 저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김용빈 가수가 디자인한 걸로 보여지는 이 공식 굿즈 티셔츠가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랑빈 컬러인 티셔츠로 김용빈 가수가 이 옷을 입고 무대에 섰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좀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번 경연 때 사실 이 김용빈 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번 공연 때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손비나 가수도 함께 무대를 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손비나 가수가 무대를 그냥 섰다 안 섰다를 떠나서 이 손비나 가수의 노래 분량과 김용빈 가수의 노래 분량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이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공연 때 이 손비나 가수의 노래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김용빈 가수의 노래 분량이 너무 줄어들었다 라는 현장을 다녀오신 이 관객분들의 지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이거는 좀 제작사와 이 공연 기획사에다가 좀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 두 사람의 노래 뭐 곡수의 차이가 막 2배, 3배 나는 건 아닙니다. 뭐 해봐야 한 몇 곡 정도, 한 2곡, 3곡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이 특정 가수의 단독 콘서트로 보여질 정도로 특히 일요일 저녁 콘서트에 손비나 가수의 노래 분량이 너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지금 팬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손비나 가수를 옹호한다, 뭐 김용빈 가수를 옹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2개 도시를 돌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콘서트 지역마다 그 어떤 가수의 노래 분량의 퍼센테이지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팬분들의 불만은 서울 콘서트가 상징적인데 1등을 한 가수의 노래 분량보다 어떻게 2등을 한 가수의 노래 분량이 더 많았냐, 이런 불만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전 개인적으로 팬덤 분들끼리의 충돌이 아니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손비나 가수의 팬분들과 손비나 가수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김용빈 가수와 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공연을 기획한 기획사에게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컴플레인을 좀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콘서트는 성료했고, 어찌 보면 그런 좀 뜨거운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미스터트롯 콘서트의 첫 단추가 어찌됐건 활발하게 끼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